돌로미티 트레킹 후에 이틀간의 베니스 여행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한국에서 미리 1대1 가이드 투어 신청을 했다. 물론 혼자서 돌아다녀도 재밌겠지만 현재 가이드 없이는 겉모습만 보고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이다. 첫날은 혼자서 베네치아를 구경했다. 비가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광장에 물이 찬 것을 보고 조금 당황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지에 개발도 안 시켜놓은 것 같고 뭔가 칙칙한 느낌? 그리고 붐비는 광장의 모습이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고, 그 광장에서 시켜먹는 커피값이 너무 비싸서 그것 또한 좀 물가도 너무 비싼데? 라고 좀 실망스러운 포인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베네치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납작복숭아도 먹고 피자에 맥주도 먹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긴 했다. 일단 이런 무리의 마을이 형성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겉모습만 봤던 첫날은 내가 몇 가지 본 거는 이탈리아 남자들이 굉장히 멋있다, 굉장히 얼굴도 작고 비율이 좋아서 뭘 입어도 굉장히 간지가 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유명한 광장이라든가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봤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진을 찍고 나니까 되게 예쁜데? 이런 생각을 했고,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나 굉장히 시설이 조금 낙후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 또 음식은 그렇게 짜지 않고 굉장히 건강식이었고, 디저트는 굉장히 고칼로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별로 베네치아에선 살 게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 이 정도로 좀 알았던 것 같다. 그리고 둘째 날은 가이드를 만났다. 그런데 내가 첫째 날 봤던 그 베네치아에 대한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다. 가이드는 건축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10년째 이곳에 너무 좋아서 눌러 앉았다고 한다. 만나자마자 나는 폭풍 질문을 막 해댔다. 아니, 광장에 이렇게 물이 차면 이거 너무 안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왜 이렇게 좀 칙칙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막 하니까 그 가이드가 굉장히 내 얘기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내기 시작했다. 지금 모세 프로젝트가 20년간 진행이 됐고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고, 1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리의 마을 형성에까지 1000년이 걸렸으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 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칙칙하냐는, 이렇게 낙후되거나 칙칙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에는 이 광장 안에는 그 1600년 전에 시간이 멈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것도 쇼킹했다. 저기에 시계탑이 있죠? 저기를 나가면 현실로 걸어가는 길이고요. 여기 들어오면 그 1600년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밀고 신축하면 오히려 더 싼데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광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노인과 바다를 쓴 것도 여기고, 또 카사노바의 시작도 여기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역사, 그 은행이라는 뱅크도 사실은 여기 베네치아의 상인들의 테이블의 어원에서 나온 거고, 주식도 이곳에서 시작됐다 그러고, 많은 것들이 이 광장 안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이 광장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모았고 모두가 부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했다. 이걸 듣고 나니까 첫날에 내가 느꼈던 것에 너무 좀 창피하고 좀 내가 왜 그런 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다. 이탈리아인들은 대학 진학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한다. 정말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품이라든가 많은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라고 했더니, 이곳은 대학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려 하지 않고 그냥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만 간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명품을 많이 입지 않는데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부를 오히려 숨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시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의사보다는 배를 타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노인이 굉장히 대우를 받고, 항상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높여서 돈을 더 벌까라는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끝까지 다 경청을 한다고 하고, 뒷담화가 아닌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눈을 떠서부터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도 서로가 좋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물론 좋은 것만 배워가라는 의미에서 좋은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라고 하긴 했지만, 이탈리아인들이 지혜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베네치아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공사 후에 나오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서 이게 공사비가 오히려 집값보다 더 들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 인종차별이라든가 직업익천이 없다는 게
그들이 굳이 존중받기 위해서 치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게다가 더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곳에는 100개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 어딜 보고 가냐에 따라서 그 베네치아 뭐 볼 게 없더라, 아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 100번으로 와서 100번의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이야기와 또 한국은 아직 국민들이 가스라이팅이 통한다는 말, 이게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좀 신선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하는 교육이 이탈리아의 핵심이라고 한다. 과거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내가 과거에 관심이 갖게 됐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첫날에 봤던 거와는 너무 다르게 나에게 똑같은 공간인데 너무 다르게 다가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동했던 섬이 브루노 섬인데, 여기는 아이유가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섬이고, 이 건물에 자기가 칠하고 싶은 색깔을 칠하고 거기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 전체가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너무나 예쁜 곳이었다. 그리고 본섬으로 와서는 성시경의 배틀트립에서 1위를 차지했던 식당을 안내해줘서 해물 파스타를 먹었는데 정말 내가 먹어본 파스타 중에 최고였다. 그리고 덕분에 야경도 구경하고 또 가이드가 추천하는 발사믹 시촉도 사고, 또 정말이지 가이드 덕분에 더 알찬 여행을 하고 왔다. 산마르코 광장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불을 창출했던 현장을 와보니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홍수화 시대에 나에게 맞는 정보를 추려내기 위해서 지혜가 결국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이번 여행은 정말 안 아프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편협된 생각 속에서 불행했는지를 인지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할 때 가장 잠재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새로운 자극이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베니스의 상인과 노인의 바다의 책을 다시 주문했다. 다시 읽는 이 책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바닷빛을 담은 노래, 작은 나무 아래 기대